분들이 여기 많이 계셨는데 우리 박정우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그런데 역시 원래 형님들 말을 왜 잘 들어야 되는지 알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더 큰 데서 해보죠. 제가 그 책에서 인생 내내 가져가게 된 생각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세수를 하고 면도를 하게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해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야. 그게 자네의 마지막 빵을 포기하는 것이 될지라도. 빅터 프랭클은 언제 가스실로 끌려갈지 모르는 그 지옥 같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세수하고 면도했던 사람이 오래 버텼고 살아남았다는 팩트를 전합니다. 절망적인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을 지켜내려 노력한 사람이 결국 살아남고 승리한다는 생각. 절망과 후회가 내 삶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우리는 단단해져야 합니다. 그 시작은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데서 출발합니다. 제가 결국 다 잘 될 것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이게 바로 저의 비관론적 낙관주의입니다. 저는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정치를 하기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아주 오래된 생각입니다. 이건 저의 오래되고 아주 단단한 생각입니다. 그런 단단함 때문에 이쪽 저쪽에서 집중적으로 음해받는 입장에서 계엄저지, 영부인 문자 익십, 통일교 만남 거절 등 혹시라도 빌미가 될 수도 있었던 여러 가지 유혹적인 선택의 상황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용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간 우리는 일상이 파괴되는 장면들을 너무도 많이 목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서 다짐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지켜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미래로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비겁하게 숨지 않고 무책임하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있고 발 디딜 곳 하나 보이지 않아도 멈춰 있거나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지만 우리가 네, 안녕하세요.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 연휴가 굉장히 길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일하는 날이었죠. 많이 힘드시 않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예, 열정TV님, 약간 쌀쌀 서울 목요일 방송 잘 듣겠습니다. 오늘 김정혁 전 최고위원 유튜브 방송 들으니 대구 또는 부산 한동훈 대표님 출마 검토 중인 것 같더라고요. 유튜브 방송 입국 열차. 예, 윤석열 무기징역 씁쓸하네요. 비상계엄 김건희 때문인 것 같은데 판결문에는 없네요. 거의 김건희가 글쎄 김건희 뭐 김건희 특검 따로 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첫 글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정님. 예, 오늘의 썸네일 참 이 안타까운 얘기예요. 환통형 방송 26년 2월 19일 방송 윤석열 내란죄 1심 무기징역 확정. 장동혁 한동훈 우리 당원 아니기 때문에 언급 안 하겠다. 김종혁 한동훈은 대구나 부산 나가야 된다. 여러분 그 윤석열 그러니까 이게 뭐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 이게 옵션이 많지 않아 갖고 사실 뭐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나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우리말로 도찐개찐 아닙니까? 참 어처구니 없다. 이렇게 물론 이제 윤석열 그 개인적으로는 굉장한 치욕이겠죠. 치욕이고 정말 황당한 얘기겠지만 사실 저희 입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희 그 이 보수의 그 입장에서 보면 아이고, 오늘 또 카메라가 약간 좀 문제가 있네요.
사실 우리 보수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너무나 어이없고 기가 막힌 얘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이 대한민국의 보수를 이렇게 박살을 낼 수 있는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모티베이션, 이 동기가 중요하다고 이 윤석열 대통령이 왜 그런 녹취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국짐에 들어가서 국짐을 먹겠다. 그래서 그 윤석열 좌파라고 그랬습니다. 예, 아직도 지금 윤석열을 우파라고 생각하시는 분, 김건희 우파라고 생각하시는 분, 정말 꿈을 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윤호개인이라는 건 뭐냐? 내 스스로가 좌파다. 이걸 갖다가 이마박에 붙이고 다니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내 얘기가 아니라 김건희 녹취록에 다 나온다니까. 이거는 본인들이 직접 증언한 거예요. 본인들이. 원래 우리 좌파였다고. 여러분, 이 윤석열 원래 좌파다. 김건희 좌파다. 이거는요, 이 빼박 증거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런 거죠. 오늘 이제 1심 판결이 무기징역 이렇게 확정이 돼 버리니까 그 윤석열에 대한 그 히스토리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히스토리 중에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그 히스토리를 보시면 네. 자, 여기 보세요. 전두환 대통령이 판결을 받았던 똑같은 법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1심 판결을 받았는데 결국 무기징역. 사실 뭐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나 사실 뭐 도찐개찐입니다. 왜냐하면 사형 선고를 받더라도 우리나라가 사형 집행을 안 한 지가 30년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형 선고 받더라도 그냥 무기징역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사실은. 자, 그렇게 했는데 자, 비상계엄 선포 404 이거 444야. 이게 죽을 사자야. 날짜도 잘 선택해야 돼. 444 일 만에 1심 판단. 반국가 세력 국회 위기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위에 비상계엄 선포했다. 이게 이제 윤석열의 주장이었죠, 그동안에. 하지만 그 재판부는 어떻게 판결을 했느냐? 그게 아니고 뭡니까? 명분과 목적, 혼동 주장이다. 성경이 있는다는 이유로 촛불 훔칠 수는 없다. 야, 근데 여기 또 쪽팔리게 또 성경 얘기가 나왔어요. 제발 저는 이 좀 하나님 파는 그러니까 이게 좀 맞지 않는 곳에 아니 맞는 곳에다가 뭐 하나님 얘기하는 거야 좋지만 이렇게 그 맞지 않는 곳에 그 하나님 얘기하는 거를 좀 제발 좀 삼가했으면 좋겠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예? 그 성경에 그렇게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마라. 정말 이렇게 망령되이 여기는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판사의 변은 뭐냐? 그 지기현 판사의 변은 왜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한 형이 두 개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이 내란죄에 대해서는 뭐 징역 20년 이런 건 없습니다.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인데 그러면 왜 둘 중에 조금 낮은 걸 갖다가 선택했느냐? 물리력 행사를 자제했다. 그리고 지금 나이가 65세 고령인 점을 참작했다. 참, 이게 그 65세가 때로는 이렇게 고령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푸틴하고 시진핑은 뭐예요? 72세면 우린 애야, 애기야. 우리 150살까지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실질적으로 유엔에서 나오는 이 연령 기준을 보면 60세가 청년이라고 돼 있어요. 유엔에서는. 예. 참 그냥 고무줄처럼 이렇게 여기 갖다 붙이고 저기 갖다 붙이고 근데 또 여기서는 65세가 고령이다. 예,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예, 무기징역했는데 이제 방송에서는 지금 과거 얘기가 이제 나온 거죠. 여러분, 이제 처음에 유명해진 게 그러죠. 사람에 충성 안 한다. 구수검사 이걸 굳이
굳이 구수라고 또 이렇게 했네. 구수라고. 야, 이거 참 언론도 참 재미있는 것 같아. 9번 사실을 갖다가 9번 해갖고 통과했다. 구수검사. 그런데 사람에게 충성 안 한다. 여러분이 사람에게 충성 안 한다. 이거 상황을 아시죠? 그 위에서 이 검찰이 약간 군대 조직 같지 않습니까? 그 상명하복을 이렇게 지키게 돼 있는 건데 그걸 갖다가 개무시하고 국정원을 갖다가 압수수색했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죠. 그래서 난리가 났다. 그래서 청문회가 열렸는데 그 청문회를 갖다가 주선한 사람이 누구냐? 당시에 민주당이었다. 김한길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대표가 김한길이 주선해 갖고 청문회를 열었다. 그러니까 좌파라는 거 쉽게 얘기하면 좌파라는 거죠. 국힘이 주선해 갖고 한 게 아니라 민주당 쪽에서 주선해 갖고 김한길 민주당 아시죠? 그래서 결국은 그 인연으로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된 다음에 통합위원장을 김한길을 시킨 거 아닙니까?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 그 인연 때문에 그러는지 어쨌든. 어쨌든 그렇게 꽤 맞춰져요. 자, 그래갖고 그때 한 말이 이게 굉장히 유명해졌죠. 저는 사람에게 충성 안 하고 조직에게 충성한다. 그래서 했다. 근데 결국 왕따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그 왕따 당한 사람을 아무도 만나주지 않을 때 한동훈 검사가 당시에 한동훈 검사가 매일 일요일마다 윤석열을 갖다가 만나갖고 남산을 갖다가 산책을 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남산을 산책했다.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찍힌 사람을 갖다가 만나거나 접촉하면 자기도 찍히니까 승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무도 만나주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다. 이거는 저기 한동훈 대표가 직접 얘기한 겁니다. 정확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검찰총장으로 처음에는 서울지검장으로 발탁됐죠. 그 시절은 무슨 시절이냐? 문재인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시절에 이게 검찰총장으로 서울지검장 됐다가 검찰총장으로 발탁이 됐다. 이건 뭐예요? 이 사람 본질이 좌파다. 골수 좌파다. 여러분 검찰총장 아무나 세웁니까? 더군다나 좌파 정권에서 검찰총장 아무나 세웁니까? 예, 골수 좌파니까 세우지 않겠습니까? 이건 뭐 김건희 증언에도 녹취록에도 여러 번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해갖고 뭐 상식적이가 무너지는 건 더 못 본다. 그런데 결국 뭐야? 추미애의 핍박을 받아갖고 갑자기 이게 둔갑을 했다. 야권 대표. 그때 이제 문재인 정권이었으니까 갑자기 둔갑을 해갖고 그래서 그걸 끌어들인 세력이 뭐라고요? 여기 철밥통 세력. 국힘의 철밥 세력. 그래서 뭐 이철규, 권성동, 권영세 이런 철밥통 세력이 있지 않으면 나경원 이런 사람들이 도저히 국힘 후보라고는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찾다가 결국 핍박받는 검찰총장 그 이미지를 해갖고 이게 서로 맞은 거죠. 이쪽에서는 자기 밥통을 지키기 위해서 누가 필요한가를 찾은 거고 이 윤석열 입장에서는 사실 이 사람 민주당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민주당으로 들어가면은 누구하고 경선을 해야 돼? 이재명하고 경선을 해야 되잖아요. 이재명이 이길 수 있나요?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좌파지만 민주당이 아니라 국힘을 먹어야겠구나. 왜냐하면 국힘이 그 후보가 없으니까 막 찾고 있었거든 그 당시에. 그래갖고 서로 이제 이해관계가 딱 맞아갖고 결국 국힘에 들어와갖고 대통령이 되죠. 그래서 정계 입문 9개월 만에 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아주 초고속으로 당선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히스토리를 봐도 이 사람은 우파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그냥 골수 좌파다. 그렇게 문재인하고 아주 친했던 그런 골수 좌파다. 이렇게 볼 수밖에.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 하나 잘못 픽업하는 바람에 이 골수 좌파 김건희하고 윤석열을 갖다가 겁 없이 이런 철밥통 세력이 권성동, 권영세, 이철규 이런 철밥통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력이 겁없이 자기 권력 유지하자고 했다가 대한민국의 보수를 다 아작을 낸 사건이다. 예. 그게 오늘 증명이 됐다. 1심 판결로 결국은 무기징역 이렇게 증명이 된 사건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큰 그림으로 보셔야 됩니다. 뭐 윤석열이 뭐 참 안타깝다. 참 김건희가 참 안타깝다. 이렇게 보시면 이거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좌파에서 들어온 이 인물이 결국은 철밥통 세력과 결합을 해갖고 국힘의 철밥통 세력과 결합을 해서 결국 뭐예요? 대한민국의 보수를 괴멸시킨 사건. 그리고 그 판결이 난 사건이 뭐냐? 오늘 1심 재판 사건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셔야 이 사건을 정확히 해석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국힘은 이제 내란 정당으로 완전히 코너에 몰렸죠. 왜? 아직도 뭐 윤어게인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힘은 이제 더 두렵다. 예, 법원까지 내란 정당으로 아예 직격. 이 세 번째 판결이에요. 처음에 뭐요? 한덕수 판결이 있었죠. 23년. 그리고 뭐 행안부 장관 이상민 7년. 그것도 내란죄. 그리고 결국 우두머리의 판결에 있어서 윤석열이 내란죄로 무기징역.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내일이라도 당장 그 정청래가 봐라 내란죄 법원이 벌써 세 번째 인정한 거 아니냐 해갖고 아직도 윤어게인을 외치고 있는 이 무리들을 갖다가 이 국가 이 반란 세력 이렇게 하고 해갖고 위헌정당 해산 이러면 헌재에서는 그냥 옳다구나 하고 그냥 무조건 잠깐 헌재에 제소만 하면 헌재에서는 무조건 용인입니다. 인용해요. 아니 헌재는 지금 그 뭐야 70% 이상이 좌파야. 70% 이상이. 그러니까 헌재는 옳았구나. 아니 법원에다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판단한 근거. 법정 세 군데에서 벌써 다 동일하게 내란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냥 얼마나 판단이 쉬워요. 그냥 법원의 판결 인용해 갖고 이렇게 해 갖고 그 우두머리 그리고 아직도 윤호개인을 주창하는 얘네들 그냥 정당 해산합니다. 이건 위헌입니다. 너무 쉽잖아 판결이. 그래서 제가 어제 얘기한 대로 장동혁의 고민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 내란죄에 대한 그게 너무 두려운 거죠. 이 정당 해산이 된다. 왜? 자기 밥줄이 끊기잖아. 그거 어디 가겠어 이제. 예?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한 그런 내용입니다. 혹시 못 들으신 분은 예, 어제 방송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글을 써주셔갖고 제가 일단 한번 읽고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와, 이거 뭐 시작하자마자 63분이 보고 계시는데 보시면서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정말 구독과 좋아요. 지금 뭐야 한 550분만 누르면 다음 주에는 우리가 14,000명 구독자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 그동안 예, 많은 구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사필이 형님 안녕하세요. 김기나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애농님 안녕하세요. 애농님 정말 오랜만이시네요. 반갑습니다. JH 라이트님, 123 계엄을 막은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다면 노르웨이 오슬로의 평화상 수상식에 우리 국민 대표로 누가 참석해야 할까? 예, 12.3 계엄 사태를 막은 1등 공신 한동훈 말고 누가 그 자리에 설 자격이 있을까? 12.3 사태에 아무 공도 없는 이재명, 거기 숟가락 올리지 못하도록 시민운동이라도 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이 뭐 이 계엄 때문에 평화상을 받는 이건 말이 안 되죠. 맞습니다. 받으면 한동훈 대표가 받아야죠. 잘 보고 있어요, 님. 한 대표님 수고 많으세요. 잘 들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애농님, 김한길 요즘 뭐 하는지 모르겠어. 예. 김기남, 김기남님, 예. 한동훈 대표님 출마 결정 아니 제가 조금 더 설명할게요. 예. 김종혁 최고위원의 말이다. 예. 애농님, 예. JH 라이트님 동의합니다. 예, 육칠년생 한동훈님, 안녕하세요. 잘 듣겠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애농님,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양희님, 안녕하세요. 그동안 궁금했었는데, 혹시 한동훈은 윤석열이 골수자파인 거 몰랐을까요? 이 얘기는 그 한동훈 대표가 여러 번 그 라방에서 했는데요. 한동훈 대표의 특징은, 다 우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 한동훈 대표는, 좌파에서도 픽업할, 만약에 한동훈이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그 좌파 서양 사람도 픽업하고 우파 서양 사람도 픽업하고 분명히 그렇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한동훈의 기준은 좌우가 아니라 누가 이 자리에 맞느냐, 누구하고 일을 해야 효율이 나느냐, 이 판단이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동훈 대표가 여태까지 그 인선한 그런 과정을 보면 정말 우리가 약간 좀 갸우뚱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극우들이 어떻게 부르 진중권이 한동훈을 응원한다. 그럼 그게 왜 그러겠어요? 진중권 그러면 정의당 정의당 당원 아닙니까? 진중권? 아니 이런 사람들하고 이게 우리는 매칭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진중권이 한동훈을 응원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통하는 데가 있기 때문이야. 한동훈의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의 강점이자 약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죽어라고 충성을 하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장관짜리 하나씩 주고 위원장도 장관급이잖아요. 위원장짜리 다 이렇게 갖고 이런 공로를 갖다 해서 옛날에 뭐 개국공신 이런 땅 주듯이 이렇게 해갖고 하잖아요. 근데 한동훈은 그렇게 안 한단 말이야. 아무리 한동훈한테 목숨을 걸고 이렇게 했어도 아니 이거 장관감이 아니면은 절대 장관 안 시켜요. 한동훈은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에 대해서 목 큰 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이유가 바로 한동훈의 그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동훈이 뭐라고 그랬느냐? 되게 보면 윤석열이 마치 한동훈을 갖다 키운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뭐 윤석열이 대단한 거를 갖다 해줘 갖고 한동훈이 뭐 법무부 장관 되고 뭐 이렇게 한 것처럼 얘기하는 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왜 그랬느냐? 여기 알지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동훈이 여러 번 이거는 다방에서 얘기했습니다. 자, 검찰총장 상식과 정의 무너지는 것 더는 이 윤석열이 이 검찰 시절에 입에 달고 다녔던 게 뭐냐? 이게 상식과 정의예요. 아주 입에 달고 그냥 말할 때마다 내가 이거 영상도 굉장히 많이 봤는데 이번에 대선 나올 때 있잖아요. 지난번에 대선 나올 때도 그런 거예요. 문재인을 갖다 딥다 까지면서 이게 말이 됩니까? 하면서 문재인 비리를 막 하면서 도대체 이게 상식이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지는 이 나라를 갖다가 제가 바로 세우겠습니다. 이게 바로 공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왜 윤석열하고 그렇게 일을 갖다 오랫동안 할 수 있었느냐? 이게 한동훈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한동훈이 뭐라고 그랬느냐? 윤석열과 나는 기본적인 생각이 똑같았다. 기본적인 생각이 뭐예요? 한동훈의 생각은 뭐예요? 대한민국의 뭡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잘 사는 거. 그리고 우리 그 국민들이 번영하고 행복하고 이 땅에 정말 공정하고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세상. 근데 윤석열이 계속 그 검찰 시절에 얘기한 게 상식과 정의거든. 상식과 정의.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같이 일을 물론 그 일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토론도 하고 서로 삐지기도 하고 치열하게 논쟁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20년을 같이 이 윤석열하고 일할 수 있었던 건 뭐냐? 그 점이 똑같았다. 윤석열도 항상 입에 달고 산 게 뭐야? 상식과 정의의 세상.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 한동훈한테는 윤석열의 좌파 성향보다는 김건희의 좌파 성향보다는 뭐가 더 커 보였느냐? 그래도 윤석열은 말할 때마다 그래도 상식과 정의가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그 이념, 그 가치가 더 커 보였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 점이에요. 그리고 제가 한동훈 대표한테 자꾸 이 제3의 길을 걸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3의 길을 걸으면 한동훈의 칼라상 이게 보수뿐만이 아니라 이 중도가 지금 갈 데가 없거든요. 예. 중도에서 정말 구름대처럼 모일 거다. 한동훈의 그런 성향 때문에. 예.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니 근데 카메라가 없어졌어. 아니 며칠 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다가 또 카메라가 없어졌네요.
어쩔 수 없이 또 오늘도 이 노트북에 있는 내장 카메라를 쓸 수밖에 없네요. 화질이 좀 떨어지지만 이해 부탁드립니다. 예, 애농님, 일도 안타깝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한동훈이 정말 오랜만이에요. 양희님, 한 대표님은 짐작으로 개였을 듯해요. 예, 제가 양희님 설명이 됐죠. 몰랐던 건 아니에요. 좌파인지 알았지만 더 큰 가치가 뭐냐? 상식과 정의. 거기서 코드가 딱 맞았다. 이건 한동훈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라방 많이 보신 분들 분명히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필경님, 애농님 어서 오세요. 애농님의 인기가 높으시네요. 양희님, 평화상 얘기가 1월 달에 발표된 건데 언론은 오늘 띄운 거라요. 음, 그것 때문에 이재명이 받으면 그러니까 그건 노벨 평화상 위원회가 문제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재명한테 평화상을 주면 그건 노벨상 위원회가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양희님, 국가 중심 세력. 예, 예, 이제 진영 논리가 없기 때문에 그랬었군요. 이걸로 엇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야 하나 고민했어요. 답변할 게 없었어요. 그대로 그냥 설명해 주면 됩니다. 제가 오늘 설명한 식으로, 한동훈은 이런 사람이다. 예, 애덕님, 윤석열에게 상식과 정의가 과연 있었을까요? 아니면 김건희로 인해 상식과 정의가 있었던가요? 이것도 제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음. 이거는 언론에 나온 얘기 아닌데,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직접 들은 얘기예요. 자, 애덕님의 그 질문에 답을 드려요. 아이고, 양희님, 감사합니다. 예, 답답했는데 속이 시원해졌어요. 아이고, 또 슈퍼챗을 써주면서 응원해서 감사합니다. 자, 애농님의 이 질문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그 윤석열을 잘 아는 그 측근한테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학때 동창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서울대 동창들. 예. 동창들. 그러니까 학생 때부터 윤석열을 알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루트로 제가 이거 직접 개인적으로 들은 건데 그 친구들이 그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그 윤석열의 모습을 보면은 다들 경악을 한대요. 윤석열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야. 그런데 그 기점을 갖다가 어디서 따지느냐? 김건희 만나기 전과 김건희 만난 이후의 윤석열은 완전히 180도 사람이 바뀌었다. 이런 평가를 하더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측근한테. 그게 무슨 얘기냐? 김건희 만나 전까지는 정상적인 사람이야. 아까 한동훈이 얘기한 대로 그 공정과 상식, 정의 이거를 부여했던 사람인데 김건희를 만나는 이후에 사람이 이상하게 이렇게 막 변하고 변하고 변해가고 윤석열 대통령의 그 통치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정말 믿기지가 않는다. 이구동성으로 윤석열을 그 학창 시절부터 알았던 그런 분들, 그 동창회가 있고 뭐 다 그 그룹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친구도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친구들을 좋아하니까 그 그룹이 있겠죠. 그렇게 피드백을 주더라. 언론에 안 나온 얘기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측근으로부터 들었다. 석자님, 부정선거를 파헤치고 야당이 장악한 국회를 제압하기 위해 군을 동원해 계엄한 것이라며 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1일 스스로 내란임을 국민에게 자백해 말한 내용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그렇죠. 예. 아이고, 애농님. 아, 저기 일본에서 무기력 기념으로 네. 야, 정말 이렇게라도 우리 보수의 한을 풀어야 되는 건가요? 참 우리 사냥이 참 애처롭긴 애처로워졌습니다. 이렇게 또 스포츠로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런데 저는 뭐 여당이고 야당이고 간에 제발 좀 이런 사람들은 정치계에서 좀 퇴출을 시켰으면 좋겠다.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한통령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게 보면 이제 두 사람을 갖다가 국힘에서 하나, 민주당에서 하나. 여기 보면 이제 그 여기 있습니다. 친윤, 윤상현, 국힘 다 같이 속죄한 뒤 K자유공화국 가야 된다. 아니 도대체 여러분 그 윤상현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죠? 어떤 사람입니까? 그 뭐야 윤석열 대통령 뭐
뭐 체포가 되느니 마니 할 때 거기서 앞에서 껄쩍대면서 뭐 하고 뭐 이 정광훈이 하는 집회에 가갖고 90도 절하면서 정광훈이 또 뭐야 다음 대통령은 윤상현이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폴더 인사. 아니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윤상현이. 아 이게 오래된 얘기가 아니에요. 1년 전 얘기예요. 무슨 10년 전 얘기가 아닙니다. 1년 전 얘기입니다 그냥. 아니 1년 전에 그랬던 사람이 이제 와서 이게 뭐야 판결이 이렇게 나올 것 같으니까 그 무기징역 내란죄 이렇게 판결이 나올 거니까 이제 와서 뭐예요? 국힘당하지 속죄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동안 마이크 잡고 정강훈하고 같이 윤석열 지켜야 된다. 뭐 한다. 무슨 놈의 무슨 뭐 저항권? 정강훈이 얘기한 저항권? 저항권을 발휘해 갖고 막아야 된. 아, 정말 이런 분들 제발 좀 뽑지 마라. 아, 부탁드립니다. 윤상현 어느 지역구입니까 도대체? 정말 부탁드립니다. 예, 그 지역구 분들. 이 윤상현에 대해서 제가 또 놀라운 사실을 갖다가 애농님, 일본에는 전혀 보도가 안 된다고요? 왜 그러죠? 이게 충격이라서 그런가?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면 충격이라서 그런가? 전직 대통령이 무기징역이라는 게? 그렇군요. 여러분, 그 윤상현이 그 박지원이 있잖아요. 그 국정원장 했던 박지원. 박지원이 1년 전에 윤상현이 그 용산에서 막 껄떡대고 막 그럴 때 뭐라고 그랬느냐? 그 아이고, 이게 카메라를 갖다가 제가 한마디도 바꿔야 될 것 같아. 갑자기 얼굴이 사라져 갖고 화질이 좀 안 좋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일단은 그냥 노트북 카메라로 좀 바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 예, 화질이 좀 그래도 얼굴을 보고 얘기해야 되는 얼굴 없으니까 뭐 유령도 아니고. 예. 자, 여러분 박지원이 1년 전에 윤상현이 그 용산 앞에서 껄떡대고 마이크 잡고 정강훈하고 막 같이 집회하고 그럴 때 뭐라고 그랬느냐? 원래 윤상현은 어디 있었다? 김대중 캠프에 나하고 같이 있었다. 윤상현 원래 좌파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또 잊지 말아주세요. 윤상현 좌파입니다. 그러니까 윤상현의 히스토리를 보면 전두환 대통령 당시에 그 얘네 뭐 민주당 표현으로 하면은 뭐 철권 정치 그런 군사 독재 정치의 전두환의 사위였잖아요. 윤상현이. 그러다가 결국은 뭐예요? 이혼했죠? 이혼하고 결국 재벌집 사위가 됐어요. 그다음에 정치 정치에 그래갖고 아마 윤상현이 결혼식을 갖다가 무슨 뭐 청와대 했던가 자관 뭐 어디서 했던가 자관 의리의리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전두환이 시들되니까 이혼하고서 롯데그룹의 또 사람하고 해서 이제 재벌집 사위 아닙니까? 자,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김대중 캠프에 박지원하고 같이 김대중 대통령 될 때 그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그 좌파에서 활동하다가 박지원 얘기가 이게 슬그머니 박근혜한테 가서 슬그머니 우파 쪽으로 기어 들어가고 줄을 잘 잡아서 이 박근혜 줄 항상 이 사람은 누님 형님이잖아. 윤상현은 호칭이 누님 형님, 박근혜 누님이잖아 항상 대통령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줄을 잘 잡아서 이 국힘에 자리 잡은 사람이다. 이게 박지원의 평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선 뭐예요? 그렇게 자기가 뭐 윤상현이 뭐 윤석열하고 친합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용산으로 밥을 먹으러 오라고 그래갖고 자랑질하고 그래갖고 막 떼거지로 몰려 김민전 데려가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지금 이게 뭔 스탠스입니까? 이게? 예? 아니 정치인이 지조가 있어야지. 자기 말한 게 다 영상에 있고 기록에 남아 있는데 이제 와서 뭐예요? 다 같이 속죄. 이제 그 윤석열 절연하고 그 다음에 K제하고 가야 된다.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또 하나 또 민주당에 또 똑같은 제2의 윤상현이 있는데 김상욱 여러분 아시죠? 김상욱이 누굽니까? 그렇게 혼자 잘난 척하고 하고 뭐 하다가 혼자 무슨 판 걸고서 시위하고 그래서 한동훈이 너무
안쓰러워갖고 추위에 자기 목도리까지, 한동훈 목도리까지 하면서 내가 네 맘 한다. 아, 이 영상으로 찍혔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갖고 무슨 친한계다 뭐다 하고 지가 그렇게 날쳐갖고 하더니만은 그 뭐야? 뭐 유튜브 방송 만들면서 거기 나와갖고 온갖 잘난 척은 자기가 한동훈 지지한다고 하지만은 언세 슬그머니 빠지더니 단톡방에서 빠졌어요. 처음에 단톡에서 빠지더니만은 그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이재명을 가지고 입당 선언했던 그 상황 아닙니까? 김상욱이 요새 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렇게 간 사람은 누가 언론에서 받아주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송영길 코스프레를 또 하는 거야. 송영길 전 대표님을 서둘러 복당 승인해 주십시오. 김상욱 TV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까요? 예? 이, 이 윤상현하고 비슷한 종자 김상욱이 왜 갑자기 소영길한테 붙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소영길에 관해서는 지금 어떤 얘기가 떠도느냐. 자, 소영길이 뭐예요? 재판을 받았는데 이제 무혐의 했습니다. 그래갖고 소영길이 선언을 했어요. 개항으로 오늘 이사하고 내일 복당 신청하겠다. 그러니까 민주당으로 돌아가겠다. 이게 소나무당을 만들었잖아요. 나와갖고 이 돈 받은 것 때문에 그때 문제가 돼갖고 탈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개항을 출마하겠다. 복당 시 당정과 상의하겠다. 그랬더니 이것 때문에 뭐 박수현은 뭐 공청문회는 별개다 하지만 지금 김현정 이게 원내대변인 뭐 이 대통령 마음의 빛 교통령이 될 것이다. 김준혁 개항 돌려줘야 된다. 도리다. 그래갖고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이게 돌려막기를 갖다가 지금 한다 이런 거예요. 지금 민주당 시나리오는 돌려막기 시나리오예요. 왜? 맨 처음에 이게 김남준이 청와대 대변인이 이 개항을 출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갖고 어쨌든 거기 나가면 무조건 되는 데입니다. 민주당 후보는 나가면 개항을이라는 원래 그런데요. 나가면 무조건 되는데요. 그런데 송영길이 뜬금없이 그러니까 선언은 김남준이 먼저 했어요. 가겠다고 출마하겠다고. 근데 뜬금없이 그 다음에 송영길이 그거 원래 내 지역구야. 내가 물려준 거야 이재명한테. 그러니까 이제 보궐선거하니까 내가 다시 해야겠어라고 선언을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돌려막기 하는 거죠. 송영길은 인천 계양을로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려고 했던 사람은 김남준은 인천 연수갑으로 왜? 이게 박찬대가 인천시장 출마를 하잖아요. 그러면 박찬대 지역구인 인천 연수갑이 비잖아요. 그러니까 소영길한테 인천 연수갑을 가라고 그럴 순 없잖아. 소영길의 고향이 계양을이거든요. 여러분 이 송영길의 계양을이 왜 계양을인지 아십니까? 이것도 히스토리가 있는데 소영길이 젊었을 때 소영길이 계양을에서만 5선을 했어요. 5선이라는 건 뭐죠? 사후 20년을 갖다 했는데 이게 맨 처음에 어떻게 된 거냐? 소영길이 이게 전생에 나라를 구했는지 재벌을 하나 만나갖고 돈 많은 부자를 하나 만나갖고 소영길이 계양글에서 그 부자가 적극 밀어줬다고 합니다. 잠깐 떠도는 얘기를 갖다 종합해 보면 그거야. 내가 뭐 그 부자를 만나나 봤어요. 뭐 했어? 잠깐 떠도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 그 얘기야. 그래갖고 해갖고 그분의 후원으로 인해서 계양을에 뿌리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계양을이 인천 소영길을 갖다가 5선을 만들어줬다. 그런데 뭐요? 이재명 위기 상황에서 결국은 자기가 양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텃밭인 이재명, 당연히 이재명이 그때 송영길 때문에 배지 달았지 않습니까? 송영길 때문에 대선 후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왜냐하면 그때 이낙연하고 박빙이었는데 소영길이 445비 해갖고 재투표할 필요 없어. 사실 재투표했으면 이낙연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때. 그런데 재투표 필요 없어. 근데 소영길이 당대표였기 때문에 이재명 손을 번쩍 들으면서 자기 또 그래갖고 대선 후보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물러나면서 이재명한테 보궐선거 해갖고 배지 달아주고 그러니까 당연히 소영길 입장에선 청소를 내밀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이재명이 전화를 했다는 거야. 소영길한테. 예, 이재명이 소영길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재명이 항소심 무죄 판결이 나오는 순간에 소영길에게 위로 조달했다.
이재명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재명도 자, 이 기사를 왜 냈을까요? 이 정보를 왜 흘렸을까요? 이재명도 소영길한테 전화를 했다, 개인적으로. 이게 뭡니까? 이재명의 뜻은 뭐야? 야, 소영길한테 그 지역구 물려줘. 내가 은혜 입었잖아. 야, 이제는 소영길 다시 컴백하겠다는데 보호는 해야지. 이 좌파들은 보호는 또 철저하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아, 이제 송영길 시대가 오는구나. 이제 대항마로 소영길이 오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정청래 시대에서는 찌그러져 갖고 기사할 줄 안 났던 김상욱이 드디어 이제 새 동아줄을 잡고 한판 내가 한번 이 소영길하고 붙어 갖고 뭔가 한번 이렇게 역할을 갖다 해서 이름을 좀 내봐야겠구나.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십시오. 지역구에 있는 분들. 예. 이런 분들 제발 정치계에서 영원히 퇴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이 좌우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제발 이런 분들 정치계에 발을 못 붙이게 좀 퇴출을 시켜달라. 이렇게 제가 부탁 좀 드립니다. 예, 양희님, 윤상현이 최근에 한동훈한테 전화했다는 얘기를 정말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양희님. 아주 발악을 하시는 것 같아. 예? 기사 한 줄 날려고 발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애농님, 오후에 구구 그라운드 C 채널에서는 비상계엄이 허펀이라고 방송하던데 1만 2천 명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지금 애농님이 잘 찍어주셨는데 지금 이 친구들은 어떤 작업을 이게 이제 선거가 코앞이잖아요. 지방선거.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있냐면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방송에는 안 나오죠. 방송에는 안 나오는데 이제 진실을 하려면 여러분 이제 SNS를 보셔야 돼. 진실을 하려면. 왜 방송에서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 방송도 몸살해야 될 거 아닙니까? 메이저 방송들이. 그러니까 SNS 보면 얘네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가 나오는데 여기 이런 게 있어요. 윤 어게인을 외쳐서는 6.3 지방선거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니만은 그래서 김민수가 뭐야? 윤 어게인 이제 그만해야 된다. 근데 그 다음날 뭐예요? 선거 이겨서 윤석열을 석방시켜야 된다. 지금 김민수가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거야. 에? 하루는 윤호개인 그만해야 된다. 그래야 지방선거 버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다음날은 선거 이겨갖고 윤석열을 석방시키자. 어? 이게 무슨 놈의 얘기입니까? 그리고 지금 이 구구들이 하고 있는 일이 이거예요. 뭐 전국 길거리 여론조사. 이렇게 해서 이게 최근 얘기입니다. 26년 2월 10일에서 14일 최근 일이죠. 자, 서울대역에서도 하고 홍대역에서 하고 이 유튜버들이 이제 극우 유튜버들이 다 했다는 거예요. 여기 유튜버 이름이 쭉 있습니다. 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재명 지지하남. 그러니까 이제 파란색이 이재명 지지함이고요. 빨간색이 이재명 지지하남이에요. 여기 보면은 다 높잖아요, 이렇게. 예? 광주 빼고. 광주는 박빙이야. 광주는 박빙이고 다 뭐 70% 무슨 뭐 85%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이재명 지지 안 한다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현재 언론에서 나오는 이재명 지지율은 뭐죠? 63%.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지금 63% 우리 공식 언론 뭐 갈럽이나 이런 데에서 얘기하는 것과 지금 여기 보면 전국 평균이 뭐냐? 이재명 지지하남이 지금 70%래. 이렇게 선동질을 하는 거야. 야, 그러니까 장도연 얘기가 그 얘기예요. 갤런 믿지 마. 갤런 믿지 마. 그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뭘 믿으라는 거야? 극우 유튜버들이 조사하는 이 길거리 여론조사가 맞다는 거야,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국힘 페이스북에까지 떡하니 올려갖고 지금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속지 마라. 메이저 여론조사는 지금 다 마사지한 거다. 진실은 뭐냐? 진실은 이재명을 지지하남이 70%, 80%, 전국 평균 70% 이상이다.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게 극우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 그 애농님이 그 그라운드 C 얘기를 해갖고 제가 또 이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육천생 한동훈님, 기성 정치하는 놈들이 적대적 공생관계로 기득권 유지하기 위해 좌우를 나누는 것이지
극자 극우를 제외한 대다수의 국민의 정체성은 별 차이 없다고 봅니다. 정책에 있어서 약간의 진보를 추구하느냐 보다 보수적으로 임하느냐의 적은 차이를 보일 뿐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와 상식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은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사필경님, 윤상현, 인천 남동, 윤상현 지역구가 인천 남동구예요. 예, 아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열정님, 윤상현 지역구 인천. 인천 분들, 제발, 예, 이런 분들 다시는 뽑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예, 애농님, 관심이 없는 듯해요. 전 대통령들이 거의 모두 감옥행이어서. 정말 그 한국의 왜 대통령들은, 그만두면 다 감옥을, 문재인도 언젠가 가지 않을까. 한동훈 대통령이 되면 문재인도 감옥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양희님, 그구들 떨려 나가기 힘들겠네요. 구속됐으니 나올 때까지 저렇게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베로이카님, 늦었습니다. 아이고, 예, 괜찮습니다. 예, 연휴 잘 보내셨죠? 예, 애농님, 베로이커님,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애농님, 윤상열 극혐. 야, 정말 일본에서도 싫어하시네. 예. 예, 애농님, 김상욱 아웃. 생일과 말하는 것 자체가 완전 뱀 같아요. 예, 정말 마음에 안 든다. 대한동우님 동의합니다. 조영태 의원은 전혀 안 나오네요. 요즘. 글쎄 말이에요. 요즘 조영태 의원이 한동훈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뭐 선거 폭망한다, 폭망한다 이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게 그 한동훈 지지하는 얘기가 없어요. 조영태 의원이. 웬일일까요? 아시는 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67년생 한동훈님. 그래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좌우를 아우르는 대다수 국민이 국가 중심 세력이고 그 국가 중심 세력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행동해야만 과장되게 대표된 극자 극우를 일수하고 나라를 정상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한동훈을 지지하는 분들로 봐도 그 국가 중심 세력이고요. 극자 극우가 민주적 정체성과 동떨어진 집단인데 현재 그 한줌 세력이 나라를 혼란케 함. 그렇습니다. 예, 농님, 예, 한동훈님 아멘입니다. 열심님 김상욱 울산시장, 울산시장 이거 공천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김상국이 물론 울산시장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후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했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니까 내부 경선에서 이기면 그러니까 공천을 받으면 무조건 되는 건데 민주당에서 과연 김상욱이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내부 경쟁에서 김상욱 지지자들이 있을까? 없을 것 같아요. 울산시장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애넉님, 열정팀이 김상욱이 시장에 글쎄,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설사 나온다 해도 어쨌든 내부 경선에서 떨어질 것 같다. 여러분, 울산이 보통 도시입니까? 울산이면 현대가 있는데요. 현대조선. 울산 팡팡 돌아 경제적으로 팡팡. 여러분 정몽준 의원 기억하시죠? 정몽준이 그 현대 그 백그라운드로 그 울산에서 아마 7선인가? 7선인가? 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7선인가 8선인가? 네, 어마어마하게 했던 그 지역 아닙니까? 그런 데를 갖다가 김상욱이 시장을 한다? 안 맞는다. 이거는 민주당에서 용납 못한다. 67년생 한동훈님, 한동훈을 지지하는 분들이 합리적 중도 보수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합리적 진보도 지지해요. 예. 제가 항상 얘기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야? 그러니까 극좌 빼고 극우 빼고 한동훈 다 지지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보수, 그다음에 뭐야? 중도 우파, 중도 좌파.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얘기한 대로 그렇습니다. 뭐야? 그 교수 진중권. 예. 진중권도 한동훈 좋아해요. 진중권도. 그 느낌 아시겠죠? 진중권이 그 정도면 당연히 좌파들 중에서도 이 정상적인 좌파는 한동훈 좋아합니다. 예. 합리적인 진보도 지지해요. 그래서 한동훈이 신당 창당에서 결집시켜야 할 지지 세력은 합리적인 진보, 중도, 보수여야 하고 그래야만 국가 중심 세력으로 확장성 플러스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국짐을 고집하는 합리적인 중도층에서 일부만 지지 세력으로 확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쯤에 있으면 한동훈 지지자는 20만 명이다. 여의도에 모였던 20만 명이다. 네, 그렇게 생각, 20만 명 갖고는 대통령이 될 수 없죠. 양희님, 그구들은 머리가 좋네요. 저렇게 살려면, 참 힘들 텐데, 거짓이 몸에 배서 괜찮을까요? 예, 사는 방법이죠. 예, 열정님, 가영석도 오늘 방송 들어보니 지방선거 이겨서 윤석열 구해야 한다고 구구 방송 스탠스인가 봐요. 아니, 이거는 이 현실성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야만 슈퍼챗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이렇게 하면 야, 지방선거 압승해갖고 윤석열을 갖다가 석방시킵시다. 그러면 막, 와! 하면서 막, 돈을 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 때문에 그러지. 가영석도 알고 있어요. 이게 안 된다는 것을. 가영석도 알고 있어요. 이거 모를 리가 없습니다. 돈 때문에 그런 거죠. 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거는 민주당도 똑같아요. 지금 상황이 떤 상황이냐면 민주당도 이게 편치가 않습니다, 지금. 자, 김어준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게 김어준 방송, 그 뉴스공장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더 친명이야. 이런 말 하는 사람들 멀리해야 됩니다. 돈 받고 하는 가짜 지지자들은 목표가 분열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김어준이 보기에도 이런 거야. 내가 더 친명이다. 내가 더 이거 왜 자꾸 이 유튜버들이 그렇게 이 좌파 유튜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 좌파 뭐 국회의원들 이렇게 했습니까? 아, 이래야만 후원금이 쏟아지고 이래야만 슈퍼챗이 터지고 이래야만 돈이 막 쏟아지니까 돈벌이가 되니까 그러니까 김어준 얘기가 그거예요. 돈 받고 하는 돈 때문에 이재명을 지지한 그런 가짜 지지자들. 그 목표는 뭐냐? 결국은 이거 갈라치기 하는 거다. 결국 분열이다. 자, 이 얘기가 왜 조명이 됐느냐? 요즘 민주당에서 뉴 이재명이라는 단어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이 뉴가 어느 시점을 뉴라고 그러느냐? 이재명 대표 시점, 대통령 취임 이후 합류한 새 지지층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최근에 합류한 그 사람들이 진짜 이재명의 지지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해갖고 뉴 이재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 당원 모집 쪽 이재명 없는 민주당은 X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동형이라고 해갖고 이 작가래요, 이 사람이. 그래도 친 이재명에서 대표적인 이동형 그 유튜브 TV도 있다고 합니다. 저도 SNS에서 가끔 이 사람 이름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걸 봐요.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좌파에서는 꽤 유명한 사람인데 전통 지지층과 달라다. 김어준, 유시민 등장해도 합당 안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왜 합당이 안 되느냐? 이 뉴 이재명 지지자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뉴 이재명. 그러니까 김어준 쪽에서 야, 딴지일보 친문성의 커뮤니티 이건 이제 김어준 쪽이죠. 딴지일보 오너가 김어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뉴 수박이다. 뉴 이재명을 부르짖는 애들은 뉴 수박이다. 이건 민주당 갈라치기 하는 세력이다. 극우 허락체들이다. 분열시켜서 민주당을 분열시켜갖고 이게 뭐예요? 국힘 좋은 일 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피 튀기게 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민주당도 지금 이재명과 정청래의 싸움이 크게 한판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정말 이 기회에 이 장동영을 비롯한 이 극우들이 헛발질 치는 바람에 이 좋은 시절을 갖다 지금 다 놓치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장동혁은 이재명 정권에선 절대 감옥 갈 일 없다. 정말 공신 중에 공신이다. 이재명 보호하는 공신 중에 공신이다. 아, 네, 애농님. 아, 그래요. 열정님, 조용태 민주당 간다고 그구들이 소문내더라고요. 저도 이 얘기를 갖다 한 달 전쯤 들었는데, 조경태 의원이 직접 밝혔어요. 당연히 그럼 기자들이 질문할 거잖아요. 조용태 의원한테. 뭐 민주당 간다는 얘기는 조용태 의원이 이거는 뭐 절대 아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
이거는 제가 영상으로 확인을 한 거고요. 예, 애농님, 가용석은 왔다 갔다 하다. 지금은 구구임. 여러분, 애농님 말씀한 대로 이게 왔다 갔다가 뭐냐면, 가용석은 박원순이 있잖아요. 박원순하고 같이 그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가용석은. 그리고 그 가용석의 그 뭐야, 와이프, 장모님. 박원석의 장모님이 그 뭐죠? 박원순하고 아주 30년 이상 친구. 그리고 장인어른은 30년 이상 후원자, 박원순의 후원자. 그러니까 이쪽 집안이 다 그런 집안. 그 집안으로 해갖고 결국 박원순이 하는 그 무슨 시민 단체 있죠? 거기에 같이 활동했던.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유명해진 사건이 뭐냐면 그 뭐야 삼성의 그 이재용 아니 이건희의 그 이 증여 불법 증여 문제 삼성의 어떤 지배구조 그거 갖고서 무슨 소액주주 모임이니 뭐 해갖고 딥닦아 갖고 굉장히 유명해진 어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좌파였어요. 그리고 강용석이 직접 그 방송에 나와서 얘기한 거는 뭐야 자기 어머니는 여태까지 선거 중에 한 번도 국힘을 찍은 적이 없다. 무조건 본인도 김대중 대통령을 찍어서 안 돼갖고 또 나왔을 때 또 찍어갖고 대통령 됐다. 가영석이 김대중 아니 본인 얘기야 내 얘기가 아니야 내 얘기가 아니야 본인이 그 TV에 나와서 한 얘기예요. 그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놈의 지금 또 극우래갖고 지금 뭐 엄청 얘기하면서 뭐야 지방선거 이겨갖고 윤석열을 구해야 된다 슈퍼챗 엄청 받고 그런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뭐 이게 평가할 가치가 없다. 예, 애농님 뉴 이재명 뉴라이트에서 카피 뉴라이트 예, 역시 여러분을 참 박식하세요. 예, 뉴라이트까지 나오네요. 예, 사필기정님 청내에 이어서 털보까지 응원해 주는 건가? 아니 한 팀이에요. 정청래 털보 그 다음에 문재인 이렇게 세 명이 아주 아삼육이 돼갖고 한 팀입니다. 그쪽 그룹과 지금 이재명의 그룹이 피 튀기는 전쟁을 하고 있다. 제가 그랬죠. 무조건 여기가 이긴다. 정청래 그룹이 이긴다. 예, 육선생 한동훈님, 합리적인 진보까지 흡수하려면 국짐은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국가 정체성이나 헌법가치, 국가안보 등은 보다 보수적으로 복지 등 현실 정치에서 꼭 필요한 부분의 진보적인 정책을 사안별로 스펙트럼을 넓게 가져가는 것이 전체 국민을 통합하는 데 유용하다고 봅니다. 그게 사람 사는 현실에 맞는 겁니다. 이념을 앞세운 적대적 공생관계 아웃. 맞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대통령이 되면 이 시대가 온다니까요. 지금 육천생 한동훈님이 얘기한 한동훈의 스타일상 한동훈이 대통령 되면 대한민국을 이렇게 이끌어갈 거다. 저는 뭐 거의 확신을 합니다. 예, 잘 보고 있어요님. 진중은 좋아했는데 윤통탕 이시 한동훈 대표님 욕 많이 해서 싫어했는데 지금은 다시 한 대표님 좋아하는데요. 근데 제가 이걸 부인할 수 없는 게 여러분 그 TV조선에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건 뭐죠? 번진가 뭔가 저간 그 있잖아요. 진중권이 항상 그 패널로 나오는 그게 있는데 거기 한동훈을 모시고서 그 방송을 할 때 진중권이 그 한동훈을 보는 눈이요. 너무 사랑스러운 눈으로 너무 그윽해. 원래 그 진중권이 그 질문을 굉장히 날카롭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약간 삐딱하게 하고 날카롭게 하는 사람인데 질문도 너무 우호적이에요. 한동훈한테 너무 우호적인 질문이야. 최근에도 제가 그 진중권 영상을 본 거 하면 이런 거예요. 한동훈하고 자기는 이렇게 이 겹쳐지는 측면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한동훈 캠프에 합류를 하거나 뭐 이렇게는 안 하겠다는 거죠. 하지만 한동훈 얘기가 맞다는 거야. 한동훈 얘기가 맞다는 거야. 나름대로 한동훈은 그래도 정확한 논리를 갖고 자기가 왜 이거를 하는지, 왜 이 주장을 하는지 논리가 기승전결이 딱딱딱딱 맞아갖고 그게 너무 마음에 든다는 거야. 내가 거기에 100% 동의하는 건 아니, 진중권 얘기예요. 내가 한동훈 논리에 100%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토론을 할 때는 뭔가 얘기를 할 때는 기승전결이 맞아야 되잖아요. 내가 왜 이 주장을 하는지. 근데 한동훈은 논리적으로 아주 정확하다는 거야. 걔는 너무 마음에 든대, 그게. 아직도
진중권은 한동훈을 좋아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애농님, 문재인도 감옥 갔으면 일본에서 문재인 너무 싫어요. 별명이 제가 일본말 몰라요. 땡땡. 예, 어쨌든 간에. 아니, 근데 저는 한동훈이 22대 대통령이 되면 저는 모든 걸 다 바로잡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유전생 한장님, 적대적 공생관계로 이익을 보는 개딸당이 국짐에 엄포만 놓지 이용 가치 있는 한 위헌정당 해산 증언 신청 용원합니다. 우선 그 한 축인 국짐을 이번 지선에서 폭망시켜야만 비로소 개딸당의 허물이 국민에게 강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지자체 망했다고 총선도 대선도 망하리란 법 없습니다. 국짐이 저번에 지선 승리에 취해 폭주하다가 총선 망했잖아요. 그래서 동의합니다. 이번에 저는 이 국힘이 그냥 민주당이 그냥 그냥 장악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방선거는 민주당이 다 장악을 했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명확해요. 왜 이게 명확하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국힘이 망해야 되는 이유. 자, 이거예요. 윤어게인의 청소대로 한동훈을 잘라냈다. 뭘 더 바라냐? 이 한마디로 얘기 끝난 거예요. 자, 호준석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호준석은 지금 극우에 같이 합류해서 그렇게 무리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죠. 대변인이었던, 지금도 대변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변인이었던 사람. 청구서에 대한 건 값을 다 치렀어요. 심지어 그분들이 제일 원하는 게 한동훈 전 대표 제명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 해줬잖아요. 청구서 들이밀었어? 윤어게인 세력이? 그래갖고 그것까지 받아줬어. 그래서 잘랐어. 한동훈을. 다 끝났다는 거야. 이 빚진 거 다 끝났다는 거야. 장동혁을 갖다가 대표로 세운 그 빚진 거 다 끝났다는 거야. 계산 이미 완전히 다 끝났어요. 뭘 또 청구합니까? 청구할 거 이제 들어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윤어게인은 계속 지금 청구서 뒤밀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배현진까지 지금 1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과연 이게 맞나? 이게 정치 세력이에요. 제가 어제 얘기했던 지금 뭐 호준석, 그다음에 뭐요? 장동혁, 김민수, 그다음에 김재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국힘 안에 있는 정치 세력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은 무슨 세력이라고요? 바로 전향길, 그다음에 고성국, 그다음에 정광훈 네, 이 극우 세력이 있는 거죠. 자, 이게 뭐 김정은이 절연보다 저는 웃기시네. 예. 사기 대신 기망이라고 속인다는 본질 달리 구라도도 그래. 이게 뭐냐면 무슨 인재영입위원장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는 절연보다 전환이다. 시대 전환이다. 걔가 강조하는 게 시대 전환이잖아요. 걔도 당정을 갖다가 6번인가 바꿨습니다. 그러고서 국힘 와서 빠져들었죠. 제발 그런 사람들 제발 뽑지 좀 말아달라. 이렇게 좀 부탁 좀 드립니다. 네. 애농님, 그렇습니다. 예. 열정 TV조선 강력들 진행자 진중권. 예. 막 꿀이 뚝뚝 떨어져. 그런데 이게 왜 우리가 이번에 국힘을 우리는 선거로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태까지 분노를 참고 있다가 이 분노 폭발은 언제 했냐? 대통령 선거, 총선, 그 다음에 지방선거. 여기밖에 우리가 힘을 발휘할 때가 없거든요. 자, 이번 때가 왔습니다. 지방선거 때가 왔어요. 지금 여기선 지금 난리예요. 나올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지금 대구 경북 여기만 지금 아주 미어 터져. 자, 그래서 이진숙 대구시장 나오겠다. 자, 이게 보면 이진숙 하면 8명이 나와요. 대구시장 후보로만. 하지만 김부겸이 지금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장도. 그럼 대구도 물 건너갔어. 자, 김재원 나름대로 무슨 경북도지사 되겠다고 연일 지금 이 짓을 하고 다녀. 그런데 여기 과연 경북도지사로 김재원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세력들이 지금 뭐예요? 장동혁과 함께하는 정치 세력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호준석, 근데 김민수. 어쨌든 정치를 직업으로 삼는, 정치하고 월급 받는 그런 세력이 지금 고민이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가만 보자. 자, 김민수도 뭐예요? 어느 날은 윤호개인 그만하자 이렇게 했다가 또 어느 날은 선거 이겨서 윤석열 석방하자. 지금 이 짓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얘네들 지금 고민이 많은 거야.
예, 부산시장도 지금 전재수한테 내주게 생겼어. 지금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자, 중요한 이제 서울시장인데 여기 보세요. 자, 오늘 지금 나온 게 뭐냐? 장동혁이 뭐라고 하냐? 현역 서울시장 가장 경쟁력이 있지만 뉴페이스와 경선해야 된다. 그냥 내가 공천을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뉴페이스 꽂고 본선 가면 그다음에 경쟁자 지지기간 흡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뉴페이스를 내세우겠다는 뭐죠? 지금 국힘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자, 이거 하면은 뭐합니까? 당원 투표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내부 경선이랑은 당원 투표 갖고 결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국힘의 지금 당원은 어떻게 돼 있다고요? 비정상적인 당원으로 돼 있다. 자, 당비 납부하는 투표권이 있는 당원이 110만 명이다. 역대 최다다. 근데 이게 다 뭐예요? 장동혁 체제 후에 이게 절반이 50% 정도 들어온 거다. 그럼 뭐야? 이거 투표해보나 마나 장동혁이 점 찍는 사람이 후보가 되게 돼 있다. 이런 거예요. 자, 장동혁이 점 찍는 사람이 후보가 돼 있으면 이게 민심이 아무리 오세훈에 있다 하더라도 장동혁이 해볼 만한 거야. 어? 뒤집어볼 만한 아니 어차피 오세훈 나가도 안 될 걸 알아. 어차피 오세훈 나가도 이번에 민주당이 돼. 서울시장은. 그럴 바에야 자기가 이참에 생색 한번 내고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장동혁 극우들이 예를 들어서 뭐 나경원을 밀던 누구를 밀던 어쨌든 간에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이렇게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기 신동욱도 있네. 신동욱을 갖다가 내밀건 간에 어쨌든 오세훈 빼고 나경원이나 신동욱을 갖다 밀면 아니 오세훈이 나가도 떨어져.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그래도 극우 말은 다 들어줬다. 그러니까 뭐야 폭망해도 나를 갖다 당대표를 유지시켜주든지 아니면 계속 권력을 갖게 해주든지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지금 민주당은 서로 출마하겠다고 출마 선언 벌써 공식적인 출마 선언만 6명이야. 오세훈도 아직 출마 선언을 안 했어.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안 했어. 눈치 보고 있는 거야. 제가 세보수의 특징이라고 그랬잖아. 오세훈 저는 되기 힘들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오세훈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오세훈도 알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오세훈이 연일 뭐라고 그러느냐. 배현진은 선거로 당선된 분이다. 장동혁 지도부 설련회 배현진 징계 취소해야 된다. 국힘이 빨리 저륜해야 된다. 중도마음새 이게 계속 지금 장동혁을 까고 있는 거예요. 공천권은 장동혁한테 돼 있는데 오세훈은 거꾸로 지금 계속 장동혁을 까고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장동혁의 정치 세력, 이 틈바구니에서 이 고민이 뭐냐? 지금 분위기는 이렇거든요. 국힘 후보 절대 안 찍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더블숙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게 그거예요. 자, 오늘 우재준 의원이 폭탄 선언을 했는데 이게 무슨 선언이냐? 자, 오늘 그 최고위원회에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재준 배현진 징계 취소해라 공개 제안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배현진 징계 취소해야 된다. 그 다음에 윤민우 윤리위원장이 최고에서 직접 설명해라. 왜 1년인지 징계 1년인지. 그때 장동혁이 이걸 끊지 않고 그냥 생각해보겠다 여지를 좀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배현진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의견을 냈는데 배현진 꼼수 아니길 바라겠다. 그래갖고 뭐예요? 자, 어제는 뭐야? 배현진 징계 취소 등 검토해본 바는 없다 하더니 오늘은 태도가 살짝 바뀌었어요. 생각해보겠다. 그 다음에 배현진이 뭐 하루 만에 태도를 바꾼 장동혁 즉시 부당징계에 무효해야 된다. 서울공천 좌지우지하는 거 아님을 행동으로 증명을 바란다. 가만 보니까 이거 계속 극우들 얘기 듣고 이렇게 뭐 전향길 무슨 놈이야 정광훈 고성욱 얘기 듣다가 이거 토사구팽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적당한 선에서 나도 이거 이 양쪽에다가 양다리를 걸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든 것 같아. 그러니까 뭐예요?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배현진이 얼른 그걸 갖다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루는 김민수도 뭐예요? 하루는 윤핵인 그만해야 된다. 그러다가 선거 이겨 그러니까 왔다리 갔다리 지금은 얘네들이 왔다리 갔다리 양다리를 걸칠 수밖에 없다. 지금 그런 상황이 이 그 장동혁을 위시한 그 국힘 안의 정치 세력의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그 육천생 한동훈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그 국힘이 저는 전멸하고 민주당이 압승을 해야 이게 국민의 분노가 전달이 된다. 이렇게 그래야 우리가 2020 이제 26년이잖아요. 27년에는 선거가 없어요. 28년에 총선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그래야 한동훈이 자 오늘 장동혁이 얘기했습니다. 한동훈은 당연히 가능하면 한다. 대구나 부산 나가야 된다. 배지 달아야 된다. 지금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장동혁은 얘기했습니다. 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채널A 뉴스 데스크에서 초청해갖고 장동혁이 두 가지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자기 집 6채 있는 거 부동산 다 구구절절히 뭐 장모님 집이고 어쩌고 저쩌고 변명을 갖다가 노은기 틀듯이 서너 번을 했다. 또 하나는 뭐요? 배현진 이 뭐야 물어보니까 한동훈 물어보니까 우리 당원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니다. 이렇게 빠져나갔다고. 그러니까 저는 김정은 말대로 배지 달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나가셔서 대구나 부산 나가셔서 배지 다시고 배지를 달면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모든 사람들이 뭐 박정아를 비롯해 갖고 모든 사람 조경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지금 제대로 된 사람들은 뭐예요? 2018년에 악몽이 다시 일어날 거다. 8년 전 참패 악몽. 대구경북제기하고 뭐 이거 다 완전히 민주당한테 넘겨줬다. 그런데 대구 경북도 이번에는 위험해요. 아마 8년 전보다 더 최악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최악이 될 것이고 또 우리가 그 최악이 되는데 공헌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배지를 달고 무소속으로 나와갖고 그러니까 무소속 초선이죠. 무소속 초선 의원이 돼갖고 나오면 이 사람들은 지금 국힘으로 복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지만 절대 배지를 달면 더더군다나 저는 복당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되느냐? 제3의 길을 가시라. 배지 달고 제3의 길을 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지금 뭐 여기 보면 이제 친한계 한동훈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친한동훈계에서는 지금 당원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지지달과 적구소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동훈이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말 아직도 이 친한계들이 정세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여기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장비야 나빠는 당원이 지금 110만 명이라니까. 근데 그 중에 50%가 이게 극우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극우 세력과 이게 새로 들어온 장동혁 이후에 들어온 극우 세력 합하면 죽었다 깨나도 당원 투표에서 이길 수가 없어. 그리고 지금 현실을 봅시다. 지금 한통령 구독자분들도 지금 도저히 못 참아 이러다가 정말 내가 제명에 못 주겠다 그래서 탈당하는 분이 있지만 새로 신규로 가입하는 분이 있나요? 저처럼 오늘도 뭐 문자로다가 당비 빠져나갔다고 국힘 당비 자동이 체해놨잖아요. 문자가 왔던데 아니 저처럼 볼모로 잡혀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당원이 아니었는데 한동훈을 돕겠다고 지금 당원이 아니었던 사람이 지금 이런 개판인 국힘에 당원을 가입해 갖고 당비 낼 사람이 있나요? 이게 뭐 1,000원, 2,000원 그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심리적으로 그럴 사람이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당원 가입 동료라는 게 도대체 당원 가입을 독려해 갖고 몇 명이나 가입을 했는지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원 아닌 사람이 한동훈을 위해서 당원 가입 동료로 해갖고 서명하고 책임 당원이 된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오히려 제가 어제 얼추 계산했잖아요. 한동훈 지지자들이 한 20만 명 이상 탈당한 거라고. 이 숫자로 그냥 얼추 계산하면 어제 방송을 들어보세요. 제가 계산한 내역이 있습니다. 얼추 계산하면 한동훈 지지자들이 약 20만 명 빠져나가고 50만 명 극우들이 들어온 거다. 제가 이렇게 어제 방송하지 않았습니까? 현실을 갖다가 제대로 좀 파악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한동훈 대표는 이번에 꼭 무소속 초선이 되셔갖고
제3의 길을 가시오. 지금 그것만이 우리가 그래도 좀 숨통을 틔울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고, 이렇게 1시간이 넘는 긴 방송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한통영 방송과 이렇다라 방송을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월 9일에서 2월 16일까지 구독권,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 주신 분 이영숙님, 한동훈님 감사드립니다.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신 분 서필균형님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후원은 없었고요. 특별히 지난주에는 한동훈님이 10만 원, 또 이영숙님이 생일 축하요 10만 원. 제 생일이 2월 13일 생일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렇게 축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사필기정님이 또 제 생일 방송 날 5만 원 이렇게 큰 슈퍼챗을 사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많은 글을 갖다가 네, 애농님, 에고 지금 일본 지진이 일어났다고요? 와, 정말 놀라셨겠네. 어쨌든 별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67년생 한동훈님, 그렇다면 개딸당이 이번 총선이 이기고 도취되어서 멈출 수 없는 폭주 기관차가 되면 똑같이 탈선 가능합니다. 그 전제 조건은 적대적 공생관계를 혁파하는 한동훈표 신당 창당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판이 제대로 지금 이게 한동훈 쪽으로 돌아오려면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번에 민주당이 지방선거에 전 지역을 이겨야 돼요. 한동훈 나갔는데 빼고 전 지역을 이겨갖고 완전 압승을 해갖고 모든 시장, 도지사, 그다음에 구청장, 제가 모두 뭐 군수까지 다 장악을 해갖고 민주당이 해갖고 완전히 폭죽을 터트려야 돼. 축제 분위기로 해갖고 이제는 우리 세상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우리 손아귀에 있다. 이렇게 해갖고 샴페인을 갖다가 터트리게 만들어야 돼. 그리고 국힘은 뭐예요? 영남의 조그마한 이제 지역당으로 쪼그라들고 한동훈 대표는 배지 달고 무소속 초선으로 배지 달고 그다음에 제3의 길을 갖다 선포해 갖고 그랬고 신당 창당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2년 후에 있을 그 총선에서는 한동훈 대표 신당에서 대거 후보를 내서 그래서 우리가 국회를 장악하고 그다음에 그 힘으로 22대 대통령 선거로 한동훈 후보가 한동훈 신당 후보로 대통령 후보로 나와갖고 대통령 당선된다. 이 그림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좀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애농님 강하진 않아요. 관동 지역. 아이고 다행이네요. 예, 육촌 생활님, 애농님 일본에 계신가요? 지진 조심하세요. 예, 애농님은 엘리아님하고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 그게 뭐죠? 직장 동료, 예, 직장 동료, 예, 절친입니다. 예,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아님, 예, 예, 엘리아의 절친이요. 예, 같은 기독교인이고 저는 한일 정치학을 독해서 공부했어요. 엘리아와 반대 케이스죠. 예, 그렇죠. 예, 엘리아님은 한일 정치학을 한국에서 공부했고 애농님은 한일 정치학을 일본에서 공부하셨고, 예, 예, 유선생 선생님 위에 개딸당 총선이 이고 수정합니다. 개딸당 지선이 이고 폭주하다가 개딸당 총선 폭망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정리한 그 시나리오죠. 예, 열정님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탈당 처리 완료. 오늘 카톡 받았어요. 아니 근데 너무 웃긴 게 걔도 국힘에서 생일날 문자를 보내주네요. 그러면서 거기다 뭐냐면 뭐 무슨 뭐 실 말씀 있으면 뭐 조언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주세요. 조언을 갖다가 해도 안 듣는데 무슨 놈의 그런 문구라도 좀 보내지 마라. 예. 예, 육정생활등이 열리애님 절친님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 일본에 머르시는 몰랐습니다. 네. 예, 한동훈님, 예, 양희님 민주당 찍어야 했는데 무슨 김문수 같이 젖질사 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굳게 먹고 절대 좀 그 프레임에 안 넘어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김문수 찍은 이유가 뭐라고요? 그래도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안 되지 않느냐. 김문수 찍어야 돼. 여기에다 넘어가갖고 김문수 찍어갖고 38% 우리가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이제 더 이상 어차피 우리가 안 찍어도 그냥 폭망입니다. 다 민주당이 됩니다. 그럴 바에야 우리가 확실하게 못을 박자. 확실하게 우리의 의사표시를 하자. 분노 폭발을 하자.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냥 전 지역을 차지하게끔 그렇게 만듭시다. 그렇게 만들고 그래야 그 한동훈이 떠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아, 예, 열정님 두 분 다 일본 여성 잘 보고 있어요, 님. 오늘 저희 남편도 국힘 탈당했어요. 제가 천원 껌 싸 먹으라 했어요. 음. 예, 뭐 껌을 사 먹든지 하드를 사 먹든지 어쨌든 사실 지금 그런 국힘에 10원 한 장이라도 쓴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예. 돈은 항상 그 이병철 회장 얘기가 돈은 1원 한 장도 허투루 쓰지 마라. 그게 그거 아닙니까? 네. 열정님 지방 선거 투표 안 하고 했는데 크크 하지 말든지 하든지 저가 여러분 뭐 선거야 여러분 마음이죠. 예. 애농님 저는 원래 한국인이고 엘리아는 일본인이에요. 열정TV님 투표해야겠어요. 보여줘. 분노를 갖다가 보여주세요. 잘 보고 있으면 한동영 대표님 수고하셨어요. 모두님들 따뜻한 밤 되세요. 애농님 오랜만에 와서 잘 들었습니다. 예, 정말 오늘 방송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 1시간 20분 되는 방송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또 좋은 글 덕분에 제가 이렇게 긴 방송을 즐겁게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목요일이네요. 내일 금요일 벌써 이제 불타는 금요일이 왔는데 금요일도 변함없이 저녁 7시 30분 한동영 정기 방송에서 방학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아, 국철장 감독님 압권이다. 저 아직 탈당 처리 카톡 안 오네요. 저는 결심 굳혔습니다. 그구들이 싫어하는 사전 투표로 역선택. 이게 압권이 당일 투표가 아니라 사전 투표로 역선택. 와, 정말 압권이에요. 한동훈 신당장당 시 앞장서서 당원가요하겠습니다.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애농님 지진 조지 마시고 반갑습니다. 엘리아님께도 안부 전해주세요. 네, 애농님, 네네, 한동훈님, 예, 엘리아님 잘 지내고 계시죠? 네, 많이 좀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고 예, 더욱더 친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안마에도 좀 많이 심적으로 힘들지 않겠습니까? 예, 애농님, 예, 저희들을 대신해서 맛있는 식사를 좀 자주 사주시기 바랍니다. 애농님께서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필리핀에 있어서 너무 멀어요. 예, 또 뭐 한국에서 또 가서 밥 사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국에 계신 분들이. 예. 그래도 참 이렇게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절친이 있다는 가까이에 절친이 있고 얘기할 대상이 있다는 게 그게 또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어쨌든 참 귀한 분이십니다. 애녹님이 엘리야님한테는 굉장히 귀한 분이시다 생각이 듭니다.